오태호 변호사입니다. 작년 5월 20일경 서울신문에서 총 16회에 걸쳐서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특집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복마전 선관위. 선관위는 2023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1년간 총 33회에 걸쳐서 해외 출장 및 연수를 진행했는데 선거 문화를 배운다며 몰디브와 코타키, 나발루로 출장을 가기도 했죠. 네, 이런 지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과 인천, 전남, 충북, 대구, 경남, 경기 등 전국적으로 자녀 특혜 채용이 만연하였는데 경남 선관위에서는 평정표의 점수를 사후 조작해서 5명의 합격자 중에 1, 2 순위를 탈락시키고 청탁받은 간부 자녀를 합격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부 고발이 한 건도 없었죠. 내부 고발이라는 게 그 사안에 대해서 자녀 채용 비리. 예. 네.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선관위는 정상 선거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법에 따른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따른 선거입니까? 네. 예. 어느 유권자가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한 표를 행사했는데 선관위의 잘못으로 무효표가 된다면 네. 그런 사람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정상 선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을 사무총의 이의 제시 부탁드립니다. 소위 그 일장기 투표 들어보셨지요? 네. 투표 관리관 인형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 예, 그러면은 연수을 재검표를 통해서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 294매가 새롭게 무효표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 이전에는 이거는 유효표로 카운트되어 있다가 적어도 숫자상 재검표에서 무려 294표가 갑자기 무효표가 되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 표가 진정한 표라면은 이 표를 찍었던 유권자는 애초에 자기 표는 유효한 권리로 행사된 줄 알았다가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재검표에 자기 표는 무효표가 돼버린 겁니다. 정상 선거입니까? 그 선거 관리 부실 사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선거 관리의 부실 사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세간에서 이상 투표지로 거론되는 투표지들 모두가 소송에서 유효표로 판정되었기에 문제가 없는 표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지금 294표가 유효표로 계산됐다가 재검표에서 무효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관위는 294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수정된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선거 관리 과정에서 하자가 있어서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소위 유권자의 투표지가 이와 같이 무효가 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잠시 또 여쭙겠습니다. 이게 1974명이 한 투표소입니다. 송도 이동 제6투표소. 1974명의 투표소에서 갑자기 재검표에서 294명의 표가 무효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15%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사례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이 사례가 있지만 이렇게 비슷한 다른 거는 없죠? 요 사례 들어보셨겠지만 네. 예. 자, 그리고 선관위는 이런 투표 인형이 인주 없이 찍으면 되는 만년 도장에 잉크가 새어 나와서 저렇게 뭉개진 투표자가 나왔다는 입장입니까?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잉크가 새어 나왔습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그렇게 설시를 했다라는 것 정도만 총장님은 어떻게 된지 잘 모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을 157호증인데요. 자, 저 문제되는 투표소의 투표관리관, 그러니까 1974명이 당일에 투표하는 그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은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고 자신은 저렇게 생긴 투표지를 보지 못했고 나란히 앉아서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사무원 2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자기랑 통화를 했는데 그런 투표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이 증언한 투표관리관이 그 사람이 문제되는 투표지를 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자, 그때 선관위는 만년 도장을 스탬프에 찍는다고 그때는 주장했습니다. 요즘은 어디선가 잉크가 새어나왔다는 또 다른 주장도 들리던데 그때는
만년 도장은 그냥 이렇게 찍으면 찍히는 도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굳이 스탬프에다 찍었기 때문에 저렇게 뭉개져 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 주장이 선관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찍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투표 사무원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내가 만년 도장을 그럼 스탬프에 찍는 실수를 사실은 한 글자도 전혀 안 보이는 것만 무효로 했고 뭉개진 자체는 천장 약 반이 나왔습니다. 반. 그러면은 두 장에 한 장꼴로 스탬프에 찍어가 뭉개진 도장 찍고 어떤 때는 정상 도장 찍고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했다는 그런 당사자 투표 사무원 진술서가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진술서 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소송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선관위의 신뢰와 이게 관계되어서 이게 국민적 의혹이 너무 커졌습니다. 뭐 1억 원 현상 광고를 해도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그 사람들 투표관리관 두 사람의 투표 사무원 그 다음에 더 정확히 하자면 그 당시에 있던 참관인들 불러서 교차 증언을 들어보면 명백하게 가려지지 않겠는가 하려고 했는데 송달 장소 주소를 모르겠다, 선관위 협조도 없다 이렇습니다. 총장님, 선관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거 많이 아는데 전향된 태도로 오늘 당장 이 투표관리관, 선관위는 다 갖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투표 사무원, 참관인들 사람, 성명, 주소 전해줄 의향 있으시죠? 지금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임기 만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면 뭐 협조해드릴 그 의사도 있습니다. 네. 자, 투표소마다 투표록이 비치되지 않습니까? 예, 투표록에 이제 특기사항을 기재하는 란도 있고요. 선거관리상 특기사항을 쓰는 이유는 만약에 특기사항이 생겼는데 이걸 안 써놓으면 개표 시에 이거 무효표 아니냐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예를 들어 날인 누락 투표지가 나오더라도 여기 써놓으면 그 무효표로 하지 마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투표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 159호증 24면인데요. 2020년 4월 15일 파주시 금촌 이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 그 투표록에 어떻게 딱 정자로 손글씨로 기재되어 있냐면 오전 09시 30분 때에 약 20장의 투표 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됨. 저렇게 손글씨로 또박또박 아주 글씨가 정자입니다.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 글씨 보통 누가 씁니까? 특기사항에 투표관리관이 쓰도록 그렇죠. 투표관리관이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투표 1년 번호지 한 건에 대하여 절취하지 못함. 특기사항이 두 개 있었습니다. 네. 약 20장은 도장 찍지 못하고 나가버려가지고 투표함에 들어가 버렸고 하나는 1년 번호지를 절취하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무효표 하지 마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런데 재검표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금촌 이동 제2투표소 당일 투표지들을 쭉 재검표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약 20장의 투표지와 미절취된 투표지 한 장이 나와야죠. 네, 그런데 159호증 검증조서증 신면에 보시면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안 나왔어요. 네, 검증조서상에 그게 안 나왔다는 게 확인됐어요. 다른 동네에는 투표록에 그 기재가 없는데 나온 것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못 찾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은 사람이 일반 개표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진짜 더 수개표로 하면서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나왔어요. 어디 갔습니까?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금촌 이동 제2투표소가 재검표 때 나온 게 진정한 투표지라면은 당연히 저 투표록에 기재된 관인 없는 날인 없는 투표지 약 20장 1년 번호 미절치 투표지 한 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심지어 어떤 기사 보도까지 있냐 하면은 저 재검표 날에 오전 일찍 아침 일찍 선관위가 위조 투표함을 막 들여보내는 정황을 법원 경위가 보고 자기들끼리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녹취했다는 보도 정황까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은 없죠? 그런데 판결문만 보시면 모르는 게 이런 말하기 곤란한 사항은 판결문에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만 보시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자체를 인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고의 준비 서면이나 모든 그 당시에 유튜브나 다 주장하던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역사에서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잠도 잘 안 오고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장님, 역시 총장님 오셔서 전향적인 태도에 대해서 너무 치아드리고
다시 한번 전향적인 태도로 이 투표 관리관 그리고 그 투표 사무원 당시 참관인들 선관위가 명단 주소 성명 다 갖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증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시겠죠? 제출해 주시겠죠? 저는 늘 안타까워한 것인데요. 총장님이 안타까워하신 거랑 통한다고 생각됩니다. 자, 선관위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우리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만일 아름다운 모습이라면은 국민들의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총장님도 불철주야 고민하고 계실 걸로 압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간단한 길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선관위의 병력이 일부 들어간 건 몇 사람도 없는데 어쨌든 병력이 출동하고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점검 지시했다는 문제 때문에 그 쟁점이 당연히 쟁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의 쟁점 때문에 당연히 증인 신청도 원래 연수울 부분은 채택도 해주셨던 바입니다. 그러나 주소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리고 그 법정 증언했던 한 사람 외에는 이름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선관위의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보십시오, 이런 협조가 안 된다면은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관위는 선거 소송에서 종이 감정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연수울 선거 소송에 보면 본드풀이 떡칠된 투표지가 있는데 이런 걸 원고가 감정을 요구하니까 감정 대상으로 안 받아줬습니다. 이런 사실은 모르시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고 선관위가 비교 대상 투표지가 필요하니까, 그럼 비교 대상이 원래는 당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계된 두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두 종류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종류 계약서하고 있었던 두 종류 외에 무려 몇 개의 롤지를 추가로 갖고 왔냐면 37개의 롤 용지를 추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 선거에 쓴 것은 두 종류인데 왜 37개를 가져옵니까 했더니 그때 선관위가 뭐라 했냐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겁니다. 2020년 총선에 2017년 대선용 롤지, 2018년 지선용 롤지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진정한 투표진지 비교 대상을 하려면은 그 롤지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37종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장님, 지역 선관위에서 작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그 롤지 남겨두고 있다가 다음에 선거 다시 치러지면은 지방선거에 다시 그 용지 씁니까? 씁니다. 자, 그 롤지가, 설명을 좋습니다. 설명 좀 들을까요? 예, 씁니다. 그러면은 그 롤지가 그 수량이나 입 반출이 정확하게 대장에 기록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분을 구입하고 보관하는 것을 그 자체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격하게 관리돼야 된다는 데 동의하실 겁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만약에 그게 관리가 안 되면은 위조 투표지로 쉽게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연수울 그 비교 대상에는 라벨 붙지 않은 심지어 롤 용지까지 가져왔습니다. 그게 다 사진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선관위의 당시의 관리 실태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굉장히 총장님을 피곤하게 하는, 증인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선거 후 감사 제도를 지금 선관위가 두고 있지 않지요? 그 사후 검증 제도를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우리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후 검증, 선거에 대한 사후 검증 제도를 좀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제가 동의를 해요. 증인께서 국회에 가셔서 헌법재판소가 요청하면 서버 감정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1월 15일 국회에서 답변하신 바도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사후 검증의 양대 축은 네. 서버에 대해서 혹시 불법적인 전산 개입이 없느냐 보는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투표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투표한 거 맞는지, 네네. 물론 전수면 제일 좋지만 어딘가 네. 지역을 한정한다든지 이렇게 네. 엄밀하게 샘플링해서 네. 그렇게 검사하는 것이 양대 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우리 서버 감정은 오프라인 감정 말하시는 거죠? 피청구인 네. 그 대리인께서 원하는 서버의 검증 형태가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감정 말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이 소위 전자정보 네. 서버에 있는 내용 안에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다면
검증에 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양대 축인 실제 투표자 수 검증 아주 국한된 샘플링을 해서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응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얘기한 대로 임의적으로 내지는 자율적으로 저희가 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물론, 예, 예. 지금 공식적인. 이 헌재나 법원에서 예, 예. 검증 요청 그거 있으면. 신청에 예. 대해서 예, 예. 저 채택을 하시고 네, 검증을 하시겠다 그러면 네. 저희는 어떤 방법을 있는지 다 보여드릴 수 있다는 예, 취지입니다. 답변 아주 감사합니다.